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단국대 서민이라고 합니다. 오늘 조선왕이 왜 죽었나 총정리 이 3편 하겠습니다. 원래 1편이 좀 잘 나와서 좀 계속 우려먹어 볼까 한 10편 정도로 만들어 볼까 했는데 2편이 조회수가 별로 안 나와서 사람들은 왕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3편으로 마무리 짓고 다음번에 좋은 아이템 가지고 다시 오겠습니다. 어 조선왕 지난번에 광해군 선조까지 했습니다. 선조. 광해군은 왜 죽었을까요? 광해군은 특이하게도 보통 이제 왕들이 이 사망일과 왕에서 물러난 그게 같거든요. 근데 이 광해군은 이 차이가 유독 도드라지게 큽니다. 왜냐하면 예, 쫓겨났기 때문에 18년 왕위에서 물러난 뒤 18년 있다 사망했습니다. 18년 동안 그러니까 왕이었다가 그냥 일반인으로 돌아가서 지내는 18년은 대체 어떤 것일까? 뭐 왕이 돼보지 못한 저는 감히 상상도 못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뭐 대통령 같으면 5년 마치고 이제 뭐 가면 좀 부담도 덜고 그럴 텐데 이거는 원래 평생 할 거를 이렇게 안 했기 때문에 허무함이 좀 크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저는 광해는 이병헌님이 연기해서 좀 인기를 끌고 여기서 보면 굉장히 국민을 사랑하는 뭐 그런 걸로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광해군한테 좋았던 점은 뭐냐면 이 허준 이 약- 역대 최고의 허준이라는 명의가 그 어이 임금의 의사였죠. 그래서 그 두창도 점이고라는 신약을 처방해서 낫게 했고요. 그리고 뭐 동의보감도 만들고 해갖고 의학이 좀 발달했던 때이기 때문에 광해군도 그래서 오래 살 수 있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뭐 그 다음 왕들 보면 또 그렇지도 않더라고. 근데 광해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 임진왜란 때 광해군이 전쟁 영웅의 면모를 보여서 선조 마음이 좁은 아버지의 미움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버지가 임진왜란 때 너무 힘드니까 안 돼, 무서워서 외국으로 튀려고 그랬는데 아들이 그 조정을 이끌고 남쪽으로 가서 왜군하고 싸웠어. 그래서 신하들하고 명나라가 야 선조 너 때려치고 광해군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 가뜩이나 소심한 선조의 견제를 받게 만들었습니다. 푸에버님하고 오영도님 안녕하세요. 오영도님은 좋다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만 그래도 오늘 끝낼 겁니다. 네. 그래서 참고로 어, 선조가 후궁과 사이에서 낳은 사람이 광해군이고 그 다음에 그 선조가 이제 원래 왕비가 죽고 그 계비 있잖아요, 계비. 그러니까 그 다음 왕비가 낳은 사람이 영창대군인데 어쨌든 여러분 생각해봐요. 원래 그 광해군이 왕인데 왕이고 본처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또 아들을 낳았다 뒤늦게. 야, 이러면 이것도 스트레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조가 이 영창대군을 이용해서 막 광해군을 막 견제를 엄청나게 했어요. 막 세자로 막 책봉하려고 뭐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애를 막 세자로 책봉하려고 그러고. 근데 어쨌든 선조가 사망하면서 이제 광해군이 즉위했지만 영창대군과 불편하지. 왜냐면 얘는 언제든지 나 왕위를 그러니까 적자니까 나의 왕위를 이제 뺏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았죠. 그래서 더구나 그, 그래서 결국에 이제 신하들이 이제 영창대군에 붙어가지고 뭐 이제 반란을 일으켰다. 이래가지고 결국 이제 개추곡사라는 게 일어나고 그래서 8살밖에 안 된 이 어린 영창대군이 서인으로 강등됐고 강화도로 유배된 다음에 9살에 사망하는 이런 비극적인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뭐 그때 이제 인조 반정이라는 게 혹시 아세요? 그러니까 광해군이 왕의 자격이 없다 그래서 광해군이잖아, 군. 왕의 자격이 없다 그래서 이제 신하들이 반란 일으킨 게 바로 인조 반정이에요. 그래서 서인하고 남인이 왕위를 찬탈했다. 그리고 적통 계승자를 죽인 폭군이다. 이래가지고 결국 서인이 인조 반정으로 이제 정권을 잡았고요. 광해군이 수총됐고 그리고 18년 동안 쓸쓸하게 살다가 죽었고 그리고 어, 광해군 형이 임해군인데 임해군도 뭐 그렇게 됐습니다. 임해군도 참
그렇습니다. 임해군도 그냥 뭐 그 반역 과거에는 그랬어요. 그 쪼끔 누구 죽이려 그러면 "재반역!" 이러면 거의 다 그냥 끝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그 뭐냐 더구나 그 후손까지도 전부 다 그 역적의 아들이라고 뭐 자녀라고 해 갖고 또 탄압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참고로 이 광해군 당시에 조선은 어땠냐면은 명나라가 있었고 그리고 급격히 커진 후금 이제 훗날 청나라가 되는 후금이 있었습니다. 이 둘 사이에 균형을 잡아야 되죠.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하고 뭐 중국 사이에 균형 잡으라는 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인조 반정이 딱 나왔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광해군을 폐위시켰잖아. 그런데 이제 광해군이 유배를 갔어. 강화도로 유배를 갔고 근데 이제 청나라에서도 광해군을 또 좋아해. 그때 참고로 그 광해군 그거 알죠? 뭐 군대 그러니까 명나라가 저기 좀 청나라 치는데 좀 도와달라 그래서 강홍립을 보내 가지고 인제 "야야 싸우는 그 청나라랑은 싸우는 척만 해라." 해 갖고 인제 뭐 좀 이제 중립외교를 펼쳤잖아요. 그랬죠? 근데 그래서 청나라도 광해군을 좋아해서 편을 좀 들었는데 그래서 인제 제주도로 다시 유배를 갔어요. 그런데도 죽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그래도 이제 인조 반정이 신하들이 왕을 이제 내쫓은 쿠데타잖아. 그래도 그 사람들한테는 '야 그래도 왕의 목을 치는 건 아니다.' 이런 인제 그 나름대로 그 뭐 어떤 선이 있었기 때문에 조선 왕 중에서 네 번째로 장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66 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래서 15년 동안 이제 살았지만 사망 원인은 뭐겠습니까? 화병 그런 거겠죠. 왜냐하면 왕하다가 쫓겨났잖아. 그러니깐 이 화병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진짜 사람이 마음속에 뭐 그러니까 자잘한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아주 뭐 길 가다가 뭐 누구 만나서 시비만 좀 붙고 그리고 인제 그때 왠지 내가 진 것 같다 그러면 또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잖아. 이런 것만 해도 기분이 안 좋은데 신하들한테 쿠데타 당해 가지고 쫓겨났다. 와 그럼 화병이 오지 화병이. 근데 화병 온 것 치고는 오래 살았고요. 그다음에 인제 인조 반정으로 집권한 당근 주스님 재밌다고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광선 님도 제 방송을 라디오처럼 듣고 잔다고 하셨고 머리 잘랐죠. 네 머리가 뭐 제가 저기 그 머리가 얼굴에 한 3분의 1 정도 되죠. 그래서 열심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네버 올드 님도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인조는 인조 반정으로 집권했고 어 28 28에 집권해서 사실 28 이면 30도 안 됐는데 뭘 얼마나 알겠습니까. 예전에 왕들은 너무 빨리 즉위를 했어. 그런데 그런 거 치곤 또 빨리 죽었으니까 빨리 즉위하는 게 나은 것도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제 자 이 그 인조는 선조가 공빈 김씨라고 그러니까 약간 후궁 비슷한 사람한테 낳은 사람이 광해군이잖아. 근데 그 공빈 김씨하고 비슷하게 인빈 김씨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정원군인데 이 정원군이 이 계은군 구씨랑 결혼해서 낳은 사람이 인조입니다, 인조. 어쨌든 광해군이 광해군은 왕위를 찬탈했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서인들이 물러났는데 그렇다고 인제 그 어쨌든 간에 명나라는 말이죠. 그러면 봐봐요. 명나라가 도와달라 그랬는데 명나라 말 안 듣고 광해군이 그 강호님한테 그랬잖아. "청나라랑 싸우는 척만 해라." 청나라는 광해군을 좋아해야 되지만 명나라는 광해군을 미워해야 되잖아. 근데 놀랍게도 명나라가 광해군을 또 미워하지 않았어. 그래서 그 "왜 너는 그 광해군 왕 쫓아냈냐."고 막 그럼 왕이 찬탈했다고 2 년이나 2 년이나 인제 그 사인을 안 해 줬다는 거지. 그리고 그러니까 인조 책봉을 반대했다는 거야, 인조 책봉을. 이런 그러니까 광해군이 나름의 그 매력이 있는 거야. 어떻게 그 서로 대립하는 두 나라가 모두 광해군을 좋아하지?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정묘호란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여진족이 결국 조선을 인제 치게 되는 게 정묘호란, 병자호란인데 정묘호란은 뭐냐면 광해군에 대한 복수예요. 명분이. 물론 이제 실제 이건 뭐 이용한 거겠지만 그리고 병자호란은 뭐 명과 관계를 단절하고 자신들의 아버지를 모셔라. 그러니까 인조가 어쨌든 쿠데타 덕분에 왕이 되긴 했지만 인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명나라는 지는 해고 청나라가 뜨는 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럴 땐 청나라한테 붙는 게 낫지만 인조 반정이라는 게 사실 광해군이
명나라를 배신했다. 이런 프레임이 있었기 때문에 인조는 정말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선택을 잘할 수가 있나. 뭐 어쩔 수 없지. 그래 가지고 이 병자호란 그러니까 명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자기를 아버지로 모시라는 이런 명을 들었을 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지. 뭐 할 수 없이 그냥 뭐 에이 그거 못 드 자기 이걸 들어주면 자기 쫓겨나거든. 그래서 안 들어줬어.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우리나라 역사상 좀 비극적인 예 중에 하나가 우린 비극이 되게 많잖아. 근데 삼전도의 굴욕이 정말 비극 중에 하나지. 그래서 여기서 삼괴 구도가 뭐냐면 그러니까 9번 절을 하는데 머리 3번 이렇게 한 번 절할 때마다 머리를 3번씩 부딪히고 9번을 절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청나라 인사 중에 이렇게 야만적인 그런 게 있는데 이 머리를 부딪히는 게 너무 세게 부딪혀 갖고 이렇게 막 실제 이 드라마 같은 거 나올 때 보면 막 머리에 피가 날 정도로 굉장히 세게 머리를 땅에다 박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 그리고 이 삼전도의 비를 또 청나라가 만들라 그래 가지고 이거를 인제 거기 세워 놨는데 인제 굴욕의 역사에 대해서 항거하는 어떤 시민이 이렇게 이렇게 낙서를 해 놨는데 굴욕의 역사도 우리 역사잖아요. 그래서 조금 보기는 좋지 않네요. 그냥 우리 이걸 보면서 우리도 좀 이 두고두고 그냥 그런 치욕을 겪지 말자고 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근데 인조가 뭐 청나라를 싫어했겠지. 싫어했겠는데 인조가 그럴수록 뭘 해야 되겠습니까? 청나라를 이길 만한 그런 군사력 기르고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근데 인제 청나라가 우리 인제 인조를 인제 굴복시키고 나서 인제 막 인조 아들들을 막 데려갔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중에 데려간 사람이 소현세자. 소현세자는 8년 동안 청나라 끌려가 있었는데 이 소현세자가 여러분 다 아시죠 이거. 서구 문명을 접하고 나서 '와 청나라 겁나 센데?' 하면서 청나라 문물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그리고 인제 사람들 모아서 청나라 스터디도 하고 그리고 포로로 인제 같이 잡혀간 사람들을 모아서 뭐 어떻게 이 사람들 삶도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 이 사람들 좀 챙겨 주고 이랬단 말이죠. 이래서 인조가 '저 녀석이 나의 왕위를 뺏는 게 아닌가.' 이런 불안감. 이 왕이라는 게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절대 권력이라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신하들도 뻑하면 그러고 막 왕과 친척들도 막 눈을 부라리고 있고 막 그러고 막 아버지도 심지어 막 아버지가 막 심지어 막 세자인데 내가 세자인데 아버지도 날 죽일라. 야 이거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지. 그래서 어쨌든 인조 실력을 보면은 이 소현세자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게 여겼다는 그런 얘기고 그리고 소현세자가 그래 갖고 귀국한 지 2달 만에 의문사를 했어 의문사. 그래서 뭐 이목구비에 7 구멍에서 모두 선혈이 흘러나온다고 했는데 봐봐요. 소현세자를 인조가 미워했는데 소현세자가 귀국하자마자 죽었다. 이래서 인제 독살설이 나오는 거야. 인조가 혹시 독살했나? 이런 게 온몸이 검은 빛, 구비에서 선혈. 예 그랬습니다. 그런 게 있었는데 뭐 학질이라는 설도 있는데 학질이 말라리아거든요. 근데 인조가 말라리아로 사망하기에는 그러니까 소현세자가 말라리아로 사망하기에는 계절이 안 맞아. 그러니까 5월 중순이면은 모기가 좀 나오기 전이잖아. 그러니까 최소한 8 월, 9월 정도면 모르겠는데 말라리아는 아닌 것 같고요. 학질선을 저는 부인합니다. 어쨌든 인조는 어 화병이 있었지. 왜냐하면 머리 그렇게 남의 나라 임금 앞에서 머리를 그렇게 박고 나서 기분이 좋겠습니까? 화병이 있었지 화병. 그래서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에 시달렸지. 그리고 조선은 어쨌든 간에 명나라를 모시는 중화 사상이 있던 나라였기 때문에 오랑캐한테 무릎을 꿇었다는 게 아마 걔네 치욕일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런 거 치고 되게 오래 제위했지. 26 년을 갖다. 그러니까 머리를 갖다 땅에다 막 박는 거 자체가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건강에 안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자, 그다음에 이제 17대 효종이 이제 즉위를 했습니다. 효종은 이제 소현세자가 있었고 그 소현세자 동생이 인제 바로 효종이에요, 효종이고 같이 인제 소현세자랑 효종하고 같이 청나라에 잡혀 있었는데 소현세자가 하자마자 사망했기 때문에 그래서 인제 왕이 됐는데 효종이 인제 그 유명한 북벌론을 막 주장했잖아요. 뭐 "청나라 인제 우리 굴욕을 갚아주자." 북벌론 뭐 이런 거 했는데
막상 또 저는 또 진짜인 줄 알았는데 이번에 이거 준비하다가 읽어 보니까 그냥 말만 그랬다. 실제로 뭐 이렇게 준비할 만한,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우리 조선이 그때 북벌을 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대. 왜냐하면 뭐 러시아도 우리나라 뭐 노리고 있고 막 그래 가지고 뭐 청나라도 여전히 강성하고 그래서 그냥 말만 그랬고, 이 북벌을 이용해서 국론 통일, 그러니까 다른 신권을 갖다 좀 억압하는 그런 용도로 썼대요. 그래서 어쨌든 불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고. 그리고 만약에 진짜 북벌을 했다, 군사를 갖춰서 효정에 진짜 청나라를 쳐들어갔다 그러면 수많은 백성이 사륙되고 포로로 끌려갔고 독립마저 상실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 합니다. 예전에 그 몽고가 우리 고려 우리 침략했잖아요. 그래서 고려가 그 강화도로 조정을 옮긴 사이에 나라가 도륙됐습니다. 그런 꼴을 또 당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전망을 하고 있네요. 자, 다시 판다치님 감사합니다. 나이스 해주셨고요. 광해군이 외교를 잘했나 봅니다. 그래서 광해군의 외교를 되게 높이 평가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죠. 사라 형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러블리건님, 저 보고 싶었다고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그런데도 40살에 죽었는데 지금 이번 3편에 나오는 분들 중에서 거의 등창이라고, 이게 뭐 종기 같은 거 일종인데 이런 걸로 죽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시대 같으면은 절대 죽지 않는데, 그런데 어 등창으로 죽었어. 여기에는 또 뭐가 있냐면 그 어이가, 그러니까 종기의 독이 계속 오르니까, 그러니까 세균 감염으로 종기가 계속 부풀어 오르니까 어이가 침을 놨는데 이 어이가 수전증으로 잘못 손이 떨려. 어이가 손을 좀 떠는 사람이래. 그래서 이 잘못 찔러서 과다출혈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 어이의 이름이 누구냐? 어이의 이름이, 그러니까 효종은 어쨌든 당뇨병도 있었고 어쨌든 이 수전증으로 인해서 잘못 찔러서 과다출혈이 된 건데, 이 어이가 누구냐면 신각이라고. 신각이 왠지 귀자를 쓰네. 신각이고 수전증을 앓고 있는. 어떻게 손 떠는 사람이 침을 놓을까? 정말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수전증을 앓지만 침을 그렇게 잘 놨대. 정말 신기하죠? 수전증이 있음에도 침을 잘 놓기로 소문이 났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일종의 의료사고지. 더구나 왕을 죽였는데 뭐 이 정도면 이 사람도 무슨 처벌을 받지 않을까 싶은데 실제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네. 나중에 처벌을 받았고요. 자, 18대가 현종입니다. 현종. 저 기생충 하시는 분 중에 양현종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넘어가겠습니다. 예, 현종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18의 즉위에서 33세에 사망했습니다. 15년밖에 지위를 못했고요. 정말 33살이면 그 나이 또래에도 그렇게 잘 먹고 건강관리 잘 하시는데 일찍 죽었죠. 정말 왕들은 저는 여기에 다 스트레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효종, 인조의 아들이지. 인조 아들이고, 예, 효종의 인조의 아들이고, 예, 그렇습니다. 효종의 아들이 현종입니다. 현종. 여기 보면 인선왕후 사이에서 정말 이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현종 낳고 나서 현종 말고 딸이 여섯이, 딸 여섯. 딸 여섯. 그러니까 그리고 이상하게 조선 중기 이후에는 아들이 귀해. 적자가 별로 없었다니까. 이것도 되게 신기한 일인데 딸을 되게 많이 낳더라고. 아니, 자식이 없거나 낳으면 딸이 낳거나 뭐 이래가지고 조선이, 그러니까 그때 저 이제 남녀 차별 사상 이런 게 아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 왕을 구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었다 뭐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정말 현종은 왕이 되자마자 뭐 한 줄 아세요? 그 아버지 손 떠느라고 아버지 죽게 한 그 신과기를 갖다 처형을 했대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이랬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왕이 죽으면 건강관리를 못한 거니까 어이들도 다 죽었을 거라 생각하잖아. 뭐 우리 그렇잖아. 왠지 그쵸? 그런데 이 기나긴 조선의 역사 중에서 왕이 승하했을 때 처벌받은 어인은 4명에 불과하고 이렇게 처형당한 사람은 신과기하고 뭐 정조를 담당했던 어이 시민뿐이라고 합니다. 조선이 그래도 의료에는 좀 의료 사고에는 비교적 관대했던 거고, 비혼디를 하니까 말씀드리지만 의료 사고에 지금이 더 단호해. 진짜 지금은 정말 제가 이런 정말 네, 좀 그렇죠. 모든 환자를 살릴 수 없는데 살리지 못했다고 이 처벌받는 나라는 진짜 우리나라밖에 없을 겁니다, 진짜. 그리고 효종은
현종. 현종은 이 어질 현자를 쓰는 것 같지만 왠지 그렇게 어질지 않았어요. 이때가 예속 논쟁의 시대입니다, 현종 시대는. 그래서 어떤 거냐면 어 국상, 그러니까 뭐 아버지가 왕이 죽었는데 뭐 3 년을 뭐 3 년을 또 뭐 상복을 입어야 되냐, 5년 입어야 되냐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 갖고 싸우고 막 그랬다니까. 야, 그리고 막 진짜 우리 일생에 도움이, 나라에 일도 도움이 안 되는 걸 가지고 막 맨날 싸우고 그랬어. 이게 예속 논쟁의 시대예요. 이때가 현종 때가 어떤 때였냐면 최악의 기근, 최악의 기근이 닥쳤고 전염병이 돌아서 정말 많은, 이거 보세요. 그 기근 때 전염병까지 돌아갔고 막 140만이 죽고 이럴 와중에, 이런 와중에도 계속 이거 봐. 내가 상복을 몇 년 입어야 되니 이런 거 갖고 신하들끼리 싸우고 앉았다니까. 그러니까 현종이 이런 거를 컨트롤해야 되는데 이걸 전혀 하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어질지 못한 거지. 현종의 다음 왕이 누구냐면 숙종. 숙종인데 숙종이 즉위하면서도 이 예속 논쟁이 계속되니까 숙종이 이랬대요. 야, 니네들 좀 니네 스스로 좀 한심하지 않냐?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 당파의 스승만 알고 임금은 알지 못하냐? 야, 이 14살짜리 숙종이 이렇게 따끔하게 얘기했던 거를 현종은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현종이 그만큼 좀 무능했다는 거예요. 근데 현종이 유일하게 정말 신기한 거는 후궁을 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중전인 명성황후, 그러니까 민비 말고 명성황후한테만 충실했는데 이게 정말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라 마누라, 명성 부인한테도 이제 잡혀 살았고 성깔이 보통이 아니어서 그랬다는 뭐 이런 설이 있습니다. 네. 어, 그 여기 전진애님, 어이가 잘못됐지. 그렇죠. 아니, 손 떠는 사람은 침을 놓는 건 정말 황당하지. 자기 손 떨면은 밑에 제자라도 시키지. 그리고 SOE님 재밌게 보셨다고 하셨고, 그래, 귀자가 좀 안 좋죠. 귀자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 이윤님 말씀 맞습니다. 그렇죠. 어질지 못해서 국민들만 어질어질했던 그런 게 현종의 시대였고요. 자, 그리고 장희빈이 나옵니다. 장희빈. 어쨌든 현종은 15년 3개월인데 등창의 합병증, 그러니까 종기가 부풀어 종기에 세균이 감염됐고 그 세균이 온몸으로 퍼지는 폐혈증으로 인해서 사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19대 숙종. 숙종은 많은 드라마가 쏟아진 그런 게 숙종입니다. 숙종. 12살에 즉위했고 무려 45년간 왕위에 있었습니다. 왕이 58세에 사망을 했습니다. 숙종은 적장자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현종의 바로 아들. 여기서 보세요. 현종하고 명성하고 김씨 후궁 없었는데 숙종 낳고 나머지 셋이 다 딸이다. 정말 숙종도 귀한 아들이었고 귀한 아들답게 왕권이 좀 강했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자녀 문제가 좀 있어. 자녀. 숙종이 아들을 못 낳았어. 숙종의 정비인 인경왕후가 왕자를 못 낳고 사망. 그래서 인현왕후를 다시 계비로 맞았는데 인현왕후에게도 5년이 넘게 후사가 없었습니다. 그때 숙종의 마음을 사로잡은 여인이 누굽니까? 처음에 나인이라고 그냥 들러리 하던 사람이 이제 숙종의 눈에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바로 유명한 장희빈입니다. 장희빈. 여러분, 장희빈 알죠? 이 장희빈이 나중에 결국 이제 시어머니의 방해를 뚫고 왕비까지 결국 됐습니다. 역관 집안의 딸로 태어나서 나인으로 입궐해서 뛰어난 자생으로 숙종의 관심을 받았고, 그리고 나중에 다시 시어머니가 들고 일어나서 결국 이제 나중에 이제 다시 쫓겨나는 이 정말 파란만장한 이런 삶. 이거 봐봐. 다시 인현왕후가 시어머니가 다시 복귀해서 결국 이제 끝났지. 그래서 이제 뭐 어쨌든 그래서 결국 인현왕후가 결국 이제 장희빈을 결국 몰아내지는 못했는데 사약을 받고 생을 마감하는 이런. 그러니까 장희빈의 스토리는 굉장히 드라마틱하잖아. 그러니까 역관의 딸 후궁, 그러니까 나인으로 들어와서 왕의 눈에 들었고, 와, 아들도 낳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사약으로 죽는, 와, 이 드라마 이게 얼마나 재밌지. 궁중암투가 이 제일 재밌잖아. 그래서 이 장희빈 있지 않습니까? 이 장희빈은 수없이 드라마로 만들어졌고 이 사람은 지금 김혜수입니다. 김혜수 딱 봐도 장희빈 연기를 잘할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째려보는 게 왠지 질투에 눈이 먼 것 같잖아. 그렇죠?
이 장옥정 이거 김태희도 했었고요. 장옥 이 장 그러니까 장희빈 이름이 장옥정이래. 그래서 김태희가 이걸 했었고 톱 여배우라면 무조건 장희빈을 한번 거쳐라. 이런 인제 말이 나올 정도로 장희빈은 인기 드라마였고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한 번씩 들어본 그런 배우들이 모조리 장희빈을 했습니다. 뭐 윤여정, 남정임, 김지미, 이미숙, 전인화. 전인화가 의외로 현대적인데 여기 이거 역할 잘했고 정성경도 잘했고요. 신인인데 잘했고 김혜수, 이소연은 누군지 몰라. 근데 김태희까지 정말 찬란하게 장희빈을 빛내준 배우들입니다. 그리고 근데 그 어머니 명성황후는 숙종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했냐. "성질이 아침에 다르고 점심에 다르고 저녁에 다르니 나는 감당할 수가 없다. 노여움이 폭발하고 뭐 점차 범례가 심해지고 어찌어찌고." 뭐 숙종실록도 숙종을 갖다가 이렇게 아니 이해가 안 가잖아. 왜 장희빈하고 잘 꽁냥꽁냥 하는데 왜 성질이 이렇게 흉포할까? 이게 이해가 안 가. 그래서 인제 숙종실록에 이런 게 났대요. 화가 뿌리 내린 지 오래고 나이도 쇠회 어찌어찌고 가장 치료하기 어려운 것이 화내는 거다. 오랜 시간 일하면 화염이 위로 올라 한겨울이라도 손에서 부채를 놓을 수가 없다. 이때 선풍기가 없었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심화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리고 등창 뭐 안질 이런 거라는데 심화증이 화 많이 나는 거. 뭐 왜 그 이해가 안 가지? 장희빈은 어떻게 되고? 자 그래서 어 장희빈이 봐봐요. 그 숙종의 두 왕비는 세 세 양 세 두 왕비는 애를 낳지 못했고 그리고 인경왕후는 딸만 둘 낳았고요. 그래서 그 아들을 낳은 사람이 희빈 장 씨고 이 사람이 경종이고 그리고 그 또 비슷하게 또 후궁 비슷한 사람이 숙빈 최 씨인데 이 사람이 영조를 낳았지. 그래서 경종과 영조. 그래서 인제 참고로 이 숙빈 최 씨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혹시 동이라고 알아? 동이? 동이라고 이 여자 배우가 누구였더라 까먹었는데 이 동이라고 인제 해 갖고 처음에 막 동이는 이 숙종이 왕인지 왕세자인지 모르고 막 인제 같이 놀다가 "어 너 왕이었잖아." 하고 인제 깜짝 놀라는 뭐 그런 드라마인데 여기 인제 둘이서 결혼해서 영조를 낳았습니다. 근데 영조 전에 일단 경종을 봅시다, 경종. 경종은 31 세에 즉위해서 4년 하다가 이제 사망을 했는데 장희빈의 아들이에요, 장희빈의 아들. 그래서 이제 금지옥엽으로 자랐다가 어머니가 14살 때 사약 먹고 죽잖아. 그래서 인제 나중에 경종이 왕이 되면 그 옛날에 그 연산군 때 그랬던 것처럼 피해 복수가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했지만 다행히 그런 일은 없었고요. 근데 경종이 왜 일찍 죽었냐면 어려서부터 잔병 치료가 되게 많았대. 그래서 어 결국에는 뭘로 죽냐면 소화불량과 설사 등으로 한 달간 식사를 못할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다가 결국 인제 죽었는데 마지막에 죽을 때 경종이 무슨 음식을 먹었게요? 참고로 여러분 이 경종도 불안한 상태야. 왜냐하면 경종이 장희빈 아들이 경종인데 장희빈은 죽었잖아. 그러면 숙빈 최 씨가 있을 거 아닙니까? 숙빈 최 씨는 영조를 밀고 있잖아. 그러니까 왕으로 있는 동안에도 늘 불안하고 이 영조가 나를 언제 죽일지 모르는 그런 일촉즉발의 사상. 어 정말 경종은 진짜 마음이 아픕니다, 경종. 그래서 거기다 또 몸까지 약해. 근데 마지막에 경종이 왜 죽었냐. 경종이 그 게장 먹고 죽었어, 게장 먹고. 전 게장 먹고 죽었대서 처음에 게장으로 걸리는 기생충이 페디스토마거든요. 고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게장하고 생감을 이제 같이 먹고 죽었대요. 그리고 이를 먹은 뒤 숨을 거둬서 독살됐다는 그런 추측이 난무했는데 이게 범인이 영조라는 설이 또 그냥 파다했지 당연히. 그 당시 저도 들었어요, 저도. 그 왜 그렇게 경종 죽였나 뭐 게장 독살설의 진실 뭐 이래 가지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 경종이 애가 없었거든. 그래서 경종이 성불구자였냐 뭐 이런 것도 있고. 정말 경종은 좀 안타깝죠 진짜. 그래서 뭐였냐면 이 봐봐요. 게장하고 생감이 같이 먹으면 안 되는데 모두 차가운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병이 있거나 소화기가 약한 사람은 먹으면 큰 탈이 난다. 근데 경종은 소화기가 안 좋아. 그럴 때 게장과 생감을 딱 올렸다. 이거는 독약을 보낸 거다. 누가 이 음식을 배달했을까? 배달의 민족이. 그 당시 범인으로 지목된 게 바로 영조라는 거지, 영조. 영조.
경종은 자녀가 없습니다. 이렇게 뭐 왕후가 둘이 있었는데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들이 아닌 그 아들하고 비슷한 학렬의 영조가 이제 드디어 집권을 하는데, 영조는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조선 왕조를 통틀어서 가장 오래 살았고요. 무려 52년간 제위를 했습니다. 그렇죠. 52년간 제의를 했고 29에 들어가서 81세까지. 야, 52년간 제의를 했는데, 그래서 영조가 왜 이렇게 오래 살았을까? 이거에 대해서 뭐 이제 비결을 막 이제 뭐 찾아봤더니, 뭐 어떤 분은 뭐 건강 밥상 때문에 그랬다 그러고, 뭐 어떤 뭐 강제다음이라고 뭐 하는 그런 차를 마셔서 그렇다 뭐 그러는데, 새끼를 챙겨 먹되 식탐을 절제했다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근데 뭐 다른 왕이라고 해서 뭐 많이 먹다가 뭐 그래서 죽었겠습니까? 다 그냥 태어난 생명선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영조가 부인이 6명, 자녀를 2남 7녀. 부인이 6명인데 의외로 남자가 둘 밖에 없었죠. 정말 신기하게도. 그리고 여기서 이제 봐봐요. 그 정빈 이 씨가 이 진종이라는 정빈 이 씨가 아들을 하나 낳고, 영빈 이 씨가 아들을 하나 낳았어. 이거 보세요. 이것도 보세요. 영빈 이 씨도 아들 낳고 셋 다 딸이야. 나머지 다 딸이야. 정말 신기하죠. 그 진종은, 그러니까 정빈 이 씨가 낳은 그 아들은 9살에 사망하고, 그다음에 영빈 이 씨가 낳은 사람이 사도세자. 이 아들도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근데 여러분 아시죠? 이 사도세자를 영조가 죽였잖아. 어? 영조는 어쨌든 간에 그 사도세자는 영빈 이씨 후궁 출신이잖아. 무술이 출신. 그래서 이 사도세자가 후궁 출신이니까 너무 교육을 열심히 하고, 왜 너는 이거밖에 못하냐고 그렇게 영조가 닥달하고 학대했대요. 제가 보진 않았는데 웹소설 중에서 심리학을 전공한 대학원생이 사도세자로 환생해가지고 이제 영조의 심리를 이용해서 어떻게 살아남는 그런 소설이 있더라고. 내가 이제 언제 한번 읽어볼 건데, 매일같이 영조가 이랬대요. 너는 왜 이거밖에 안 되냐? 뭐 얘 맨날 이 사도세자를 괴롭혔대요. 야, 참 세자도 할 게 아니야.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사도세자가 결국에 이제 그 뭐 정신이 뭐 이상해졌다는데, 뭐 그렇대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정신도 이상하고 하니까 너 칼로 죽을래? 아니면 이 뒤주에 들어가 죽을래? 이래가지고 결국 뒤주에 들어가서 굶겨 죽었죠. 물 한 모금 주지 말라고. 아, 너무 이거 보면 너무 독하지 않습니까? 저도 정말 이게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싶은데, 영조의 높은 눈높이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됐는데, 너무 아이를 이렇게 빡세게 키우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기 이윤님, 갱년기에는 자주 화가 난다고 하셨고요. 언덕너머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의사들이 무섭다고 티즈님이, 뭐 그럴 수도 있죠. 만병의 근원이 화라는 건 맞습니다.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네, 진짜 사도세자는 진짜 불쌍하지. 근데 사도세자는 결국 노안으로 죽었어, 노안으로. 그리고 뭐 여러분, 장수 비결이 뭐 나온 게 이거예요. 소식, 잡곡밥. 소식하면 오래 사는 건 저도 아는데, 이 맛있는 음식을 앞에 놓으면 이걸 참을 수가 없지. 이거 어떻게 참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이때가 지나면 이걸 못 먹잖아. 그렇죠? 당장 앞에 눈에 있는 거 먹어야지. 그래서 폭식을 제가 가끔 하는데, 뭐 잡곡밥, 절주, 뭐 절주는 할 수 있지. 미행, 건강 검진, 그리고 인삼이었대요.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도 한번 뭐 실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도세자가 사도세자가 이제 낳고, 사도세자가 그 영조가 이제 사도세자 낳잖아요. 그 정조가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그 이 학렬이 그러니까 조금 이상한데, 여기 알죠, 이거? 여기 이 사람이 정조잖아. 그래서 정조가 이제 들어오는데 22대 이게 정조는 의외로 굉장히 좀 찬사를 많이 받은 그런 왕입니다. 그래서 뭐 영조 정조 시대가 조선의 마지막 르네상스라고 얘기를 하고, 23세에 즉위해서 47세에 사망을 하기까지 뭐 조선을 잘 이끌었던 사람이고, 이제 정조는 사도세자 아들이잖아. 그래서 이 사람이 아버지가 죽는 걸 보고 나는 좀 공부를 빡세게 해야겠다 싶어서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조 이름이 이산이야, 이산. 이산이고, 그리고
정조가 그 당시에 누가 있었냐면 되게 유명한 신하 중에 다산 정약용. 여러분 다산 유명하잖아. 다산하면 또 다산 지하철역도 있고 막 그럴걸. 다산 연구소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어쨌든 그 아주 대단한 학자 정약용, 정조 정약용. 이 브로맨스가 아주 뭐 조선을 갖다 르네상스로 이끌었고요. 정조는 왜 죽었냐? 정조야말로 이 독살설이 막 이제 있었는데 진짜 이유는 등창이래 등창. 근데 등창인데 뭐 등창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점이 발견되고 뭐 그래 갖고 이랬대요. 뭐 그래서 그리고 그러니까 어쨌든 정조의 개혁 정치가 인제 막 그 절정에 이르러서 그 신하들이 노론 벽파가 왕을 독살했다. 뭐 이런 설이 그러니까 독살설이 있는 왕들이 몇 명 있는데 정조도 그중에 하나고 그 이유는 신권이 약화될까 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실제 이제 정조는 사망하기 전부터 종기가 있었고 그리고 그 원인은 해묵은 화병이래요. 왜냐하면 그 자기 아버지를 죽인 원수들이 다 이제 버티고 있는데 '내가 왕 노릇하고 저거 쟤를 어떻게 이렇게 하지?' 막 이런 생각하고 있느라 화병이 날 수 있었죠. 그리고 어쨌든 정조가 뭐 수은을 갖고 있는 주사를 뭐 맞았는데 나중에 결국 인제 뭐 혼수 상태에 빠져 가지고 숨을 거뒀대요. 그래서 여기에 좀 이게 석연치 않았기 때문에 정조의 독살설이 많이 왔다 갔다 하지만 실제로는 독살은 아니었지 않나 싶고 그리고 아니 뭐 여러 주장이 있겠지만 그중 이제 저는 이 주장이 되게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정조의 죽음을 우리가 안타까워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선이 정조 죽고 나서부터 인제 꼬꾸라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정조가 좀 더 오랫동안 한 십몇 년 정도라도 더 조선에서 뭔가 했었으면 우리 조선이 그렇게 나중에 일제의 나라를 뺏기는 뭐 그런 꼴은 안 당했지 않았을까라고 그런 아쉬움이 정조의 독살설을 이렇게 좀 정 만든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참고로 정조가 스타덤에 오른 것 중에 하나가 정조가 사실 1990년대 들어서 재조명된 거거든요. 거기서 인제 이인하라는 이게 이제 이분이 이인하가 필명인데 이분이 이대 교수고 이분이 그 영원한 제국이라는 그런 책에서 그 정조 독살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꾸려 나가죠. 이 엄청난 베스트셀러였는데 예. 자 그리고 정조가 갑자기 사망하면서 수빈박 씨 사이에서 봐봐요. 왕후랑 정조가 자식이 없었어. 그리고 의빈성 씨랑 사이에서는 세자가 있었는데 너무 일찍 죽었어. 세자 책봉됐는데. 그래서 결국 수빈박 씨 사이에 순조가 나오고요. 순조. 순조는 또 이렇게 해 갖고 결국 익종이 되고 막 그래 갖고 이거 보시면 어떻게 이렇게 조선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려고 그러니까 왕을 할 사람이 없는 이런 막 일이 계속 벌어지죠. 왜 이렇게 계속 공주만 나오는지 모르겠어. 다 공주야, 다 공주. 남자는 일찍 죽고 뭐 그래서 익종도 20 살에 죽고 막 이래 가지고 와 진짜 뭐 순조는 그래 갖고 있잖아요. 10 살에 즉위를 했고 44 살에 죽었는데 순조 때부터 이미 나라가 기울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그 홍경래 난이라고 아세요? 홍경래. 들어봤죠, 홍경래. 홍경래 난이 있었고 그리고 이때부터 안동 김씨의 세도 정치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순조가 안동 김씨한테 휘둘리고 그래서 결국 뭐 오랜 기간 34 년이면 되게 오랜 기간 재위했지만 10살 때부터 한 20살 때까지는 뭐 수렴청정이 아니라 이제 대리청정을 했겠죠. 그리고 뭐 제대로 뭔가 해 볼라 그랬는데 뭐 원래 그 폐혈 뭐 변비도 있었고 평소에 뭐 나름대로 좀 어려움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순조는 뭐 별다른 업적을 남기지 못하고 정말 그냥 한 게 하나도 없이 그냥 순조가 죽었어요. 그리고 24대 헌종. 헌종도 헌종도 되게 안타까운 게 7 살에 즉위해서 '뭐 좀 해 볼까.' 하는 20살 되니까 죽어 버려. 진짜. 이때 헌종 때도 진짜 이거 보면 역사 보면 진짜 끝장이에요. 이 삼정의 문란 있잖아요. 뭐 전정, 군정, 황곡이라고 이 삼정이 문란했고 이 백성들이 정말 피를 빨리는 그런 시대였고 그래서 뭐 근데 이 와중에 또 헌종이 이 21 살에 죽었는데도 의외로 또 엄청난 사랑을 했더라고. 그 경빈이라고 뭐 헌종이 이랬대요. "첫눈에 반한다는 말은 믿지 않았는데 너를 만나니까 이게 인제 '아 믿는다.' 이렇게. 야 나라가 이렇게 어지러운데 경빈하고 사랑을 하다니." 이런 근데 이게 근데 이 사랑 또 왕의 사랑 얘기는 언제나 드라마의 소재가 되기 때문에 야 이거 보세요. "선 당신은 나에게 그런 존재였습니다. 멈추어라 아름다운 모습."
이런 편지나 쓰고 왕이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드라마로 만들어졌는데 이분이 한가인인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뭐 넘어가죠. 간택이라고. 네 뭐 14년 동안 있었는데 이분이 폐결핵, 폐결핵. 근데 여기서는 후궁들과 무리한 정사를 벌이다가 폐결핵에 걸려 목숨을 잃었다 그러는데 무리한 정사했다고 폐결핵 걸리진 않지. 뭐 그렇죠 뭐. 폐결핵은 그냥 결핵균을 가진 사람한테 이 얼마 후궁 중에 한 명이 결핵이었을 수도 있겠다. 네. 무리한 정사. 정말 그렇습니다. 헌종도 후계가 없었습니다. 헌종 보세요, 헌종. 부인이 4 명인데 자식이 하나야. 딸 하나, 딸 하나. 딸 하나인데 그나마 일찍 죽어. 아무도 없어, 아무도.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게 영조, 정조 지나고 나서부터 조선이 급격하게 와 왕을 할 사람이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요. 좀 어떻게 보면 그래도 왕이 좀 적자가 나와서 좀 왕권도 강하고 이랬으면 조선이 이렇게 안 됐을 수도 있는데 죄송합니다. 아까 이 경빈이 한효주래 한효주. 한효주가 이렇게 생겼구나. 예. 예. 역사 왜곡이라고. 예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다산 신도시도 있고요. 정혜련 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예 권력 다툼으로 과대평가는 정조가 과대평가됐다는 얘기죠.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권력 다툼으로 부군이 그게 과대평가된 게 뭐 그럴 수도 있는 게 90 년대 이인화가 책 쓰기 전까지는 정조가 그렇게까지 각광 못 받았거든요. 그냥 오직 우리는 세종대왕만 알고 살았죠. 예. 미스테리한 게 있었죠. 네. 한효주구나 한효주. 한효주. 예. 어쨌든 이거 보시면 뭐 그래요. 여기 뭐 순빈 진짜 여기서 보면 진짜 가게는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이 사도세자가 이렇게 해경구 김씨랑 해 갖고 정조를 낳았는데 이 정조가 또 인제 거기서 이게 안 돼 가지고 이 이 정조 이 해경구 홈씨 말고 순빈 임씨가 낳은 이쪽 틀이 뭐 경빈박 씨가 낳은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영조, 정조, 순조로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인제 헌종이 죽고 나서 다시 그러니까 사도세자의 자손들 그러니까 형제들 중에서 이 뭐냐 사도세자의 세자의 순비 그러니까 해경구 홍씨 이쪽이 아니라 다른 쪽에서 또 왕이 인제 나오는데 그게 바로 철종이야 철종. 철종. 철종이라는 사람은 25대 왕인데 어쨌든 간에 후사가 없기 때문에 다른 왕의 형제들 막 이런 거에서 막 찾아서 왕자를 데리고 오는데 이 철종은 이분은 진짜 한 거 없이 끝난 사람이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정말 억울할 만도 해요. 18 살에 갑자기 왕이 됐는데 이 사람은 자기는 이미 왕권하고 떨어져서 원래 그러니까 왕이 될 거라고 1도 생각 안 하던 분이야. 이분이 뭐 하던 사람인지 알죠? 강화도령이라고 왕이 되기 전에 나무꾼으로 진짜 이게 코스프레가 아니라 진짜 나무를 열심히 했나 보더라고. 그래서 안동 김씨 세도 정치를 위해서 왕으로 급히 데려왔고 후사도 없이 사망했는데 이 배상철님 감사합니다. 알죠 배상철님. 잘생겼다고 감사합니다. 더구나 또 오늘 찜질방까지 가서 더 뽀송뽀송하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이 강화도령 그러니까 나무꾼 하다가 왕이 됐으면 되게 신데렐라 스토리 같잖아. 근데 그게 아니야. 이 안동 김씨라는 엄청난 세도 가문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래서 그냥 존재감 없는 암군, 성군 대신에 암군. 결국 조선의 멸망에 기여를 한 그런 사람이고 본인의 삶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하나 더 있어. 이분이 역적의 아들이거든요. 역적의 아들. 역적의 아들이고 형은 아마 사약을 받았을걸? 근데 인제 얘가 그러니까 철종은 얘래. 이 왕은 강화도에 유배를 가서 나무꾼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인제 뭐 나중에 그 신하들이 왕을 시키려고 인제 쫓아왔을 때 자기가 역모에 휘말려서 또 인제 또 죽는구나 싶어 갖고 산속으로 도망쳤대요. 그래서 인제 둘째 형은 뭐 다리가 부러졌는데 결국 설득으로 왕이 되어 한양으로 가게 된다. 제가 보기에는 이 설득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철종은 더 행복했을 거야. 왜 그러냐? 보세요. 배상철님 당연히 알아보죠. 그럼요. 네. 그 그 철 그 철종이 인제 1 년쯤 되니까 온 지 1 년쯤 되니까 "빨리 너 결혼하라. 후사를 낳으라."고 인제 하는데 중전을 드릴 때 되면 어떤 게 하냐면 전국에 금혼령을 내려요. 왜냐하면
철종 왕의 마음에 들 만한 사람이 결혼을 하면 안 되니까 금원령을 내리거든요. 그래서 저기 이제 할 수 없이 그냥 왕비를 드려야 되는데 왕비를 드리는 동안 철종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져. 왜냐하면 철종은 첫사랑이 있었거든. 그녀의 이름은 봉이. 봉이야, 봉이. 천민의 딸 나무꾼 시절에 만나서 봉이를 만나서 왠지 봉이 하면 김선달이 생각나는데 그 봉이 아니에요. 그 사랑에 빠졌고 그래서 두 사람이 처음 만났다는 강화도의 청화동 약수터. 두 사람의 풋풋했던 첫사랑의 흔적이 남아 있대. 그래서 진짠가 싶어서 어 봤는데 여기 어디 남아 있다는 거지? 아 여기 남아 있나? 거북이들? 어쨌든 그래요. 그 어쨌든 저기 철종은 첫사랑 이 봉이랑 결혼을 했어야 돼. 그래서 그냥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어야 되는데 진짜 왕의 혈통이라는 게 이렇게 왕을 포기하고 그냥 나무하던 사람까지도 이렇게 삶을 갖다 망가뜨리고요. 그래서 한 야사에 의하면 안동기 씨 가문이 봉이를 죽였다는 설도 있대요. 그래서 정말 철종은 왕으로서 뭔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그랬대요. 그래서 뭐 이분도 폐결핵으로 죽었는데 철종이 강화도만을 그리워하다가 폐결핵으로 이 사람도 안 됐고 그리고 여러분 이분은 되게 오래 살았어요. 66년생인데 이분이 오래 산 거 고종. 그 유명한 고종. 이게 여러분 왕은 딱 둘 남았는데 고종은 66세까지 살았는데 여기에는 그때 꽤 발달했던 현대의학 그리고 서양의학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이제 들어와서 현대의학을 하시는 분이 이제 드디어 이제 왕의 건강도 봐주고 그랬으니까 이게 좀 고종이 오래 사는 것 같은데 고종을 보면 좀 조금 좀 안타까워요. 고종 보면 자기가 처음에 인제 그래요. 처음에 그러니까 고종도 원래 그러니까 왕이 될 그럴 사람은 아니었는데 아까 철종이 은원군 그러니까 사도세자의 다른 부인 중에서 그 은원군이 철종이잖아. 근데 또 다른 그러니까 후사가 없으니까 아무도 후사가 없으니까 또 다른 혈통에서 데려온 거야. 은신군, 남영군, 흥선대원군, 고종. 이 고종을 여기 양자로 데려와 가지고 결국 왕을 시킨 거야. 고종은 고종이 할 수 있는 게 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고종은 그러니까 멸망에 가는 조선의 마지막 종지부를 찍은 게 고종이긴 한데 그래서 이제 고종이 혼자 힘으로 뭘 하냐고 하겠지만 그런 거 치고도 고종은 좀 너무 안심했지. 그래서 11살 때 왕이 돼서 그러니까 왕자의 교육을 못 받은 거는 이해하는데 그 역사적 현실과 자신의 위치를 좀 자각해서 조금 뭐라도 좀 뭐라도 좀 해보려고 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11살 때 왕이 된 다음에는 대원군한테 밀려서 아무것도 못했지만 22살 때 대원군을 몰아내고 왕이 된 다음부터는 뭐라도 좀 했어야 되는 게 우리 고종이었어요. 마지막 왕이잖아, 거의. 그런데 고종 보면 이모군란 있고 그다음에 서양에서 자꾸 배가 와가지고 개항하라고 막 하고 이런 어려운 시절에 과연 고종은 뭘 했는가? 이 왕비의 치마폭에 쌓여가지고 재산만 다 탕진하고 진짜 아무것도 안 한 거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이제 갑신정변이었고, 아관파천이었고, 갑신정변 때도 도망갔었잖아. 그리고 이 아관파천이라고 러시아 대사관에도 막 가고, 그리고 을미사변이 일어났지만 고종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그래서 이 웹소설에 대체 역사가 많이 나오는데 주로 이제 어디로 돌아가냐면 요때 1900 이모군란 때 이전으로 돌아가서 이때부터 이제 조선을 부강하게 만드는 웹소설이 되게 많더라고. 근데 그거 보고 있으면 에휴, 우리나라 역사가 너무 여기서부터 한심하니까 그냥 그거 보면서 국뽕이 차오르고 막 이렇게 이제 이렇게 되는데 하여튼 고종도 저는 책임이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자기 부인이 미우나 고우나 자기 부인이잖아. 그리고 사이도 좋았고 휘둘렸고. 근데 부인이 이렇게 죽었는데도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그런 거 보면 좀 너무 한심하고 결국 이제 을사조약까지 왔고 나름대로 저항을 좀 하긴 안 한 건 아니지. 근데 헤이그 밀사 사건도 있긴 했는데 근데 어쨌든 결국 이제 독살설이 그래도 가장 신빙성 있게 있는 사람이 바로 이 고종이지 고종. 고종은 거의 독살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독이 든 식혜를 마신 뒤 사망했다는 설이 있고 그렇대요. 그래서
마지막 왕은 누구겠습니까? 마지막 왕은 순종. 순종은 이 진짜 뭐 어려운 나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더더욱 왕자의 교육을 받기는커녕 뭐 항상 그 여기 보면 순종이 그 커피에다가 고종을 독살하려고 커피에 아편을 왕창 탔는데 고종은 맛이 이상해서 이걸 안 먹었는데 순종이 이걸 먹었대. 그리고 정신이 온전치 않았다고 얘기를 막 합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깝게도 마지막 황제가 이렇게 죽었고요, 우리나라. 그래서 이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 역사는 2번 되풀이된다. 한 번은 비극으로 한 번은 희극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 인제 열심히 이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열심히 우리가 뭔가를 살아야겠죠. 정혜련 님 "옛날이나 지금이나 능력 있는 사람이 돼야지." 이렇게 했는데 근데 뭐 옛날에는 그래도 왕자들이 그래도 교육을 잘 받아서 능력이 좀 있었어요. 보통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교육을 받아서 뭐 그래서 조선이 500 년 정도 이렇게 지탱할 수 있었던 거는 저는 뭐 그 교육이 나름대로 뭐 효과를 봐서 그런데 근데 그 정말 나라가 망하려고 하니까 진짜 어떻게 된 게 그냥 아들도 안 태어나고 진짜 진짜 그 후반부 분이 여기 후반부 정리하다 보면은 너무들 다 안타까워요 진짜. 그래서 보검님 그렇게 갑자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예 어쨌든 우리 조선의 마지막 역사를 보면 좀 씁쓸하지만 이제부터 우리가 또 역사를 또 잘 만들어 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인제 조선 왕 사망 원인 겸 역사 이야기 잘 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테라노스 얘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많은 댓글 감사하고요. 또 배상철 님 와 드물게 슈퍼챗 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